62세의 나이에 온화한 미소를 지었지만 세월의 상처로 눈은 멍든 최양락 씨는 마침내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60년이 넘게 영광스러운 성공과 고통스러운 침체, 격동의 연애를 겪은 그는 자기 수용의 여정이 가장 큰 승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62년 5월 20일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의 노동자 계층이 사는 동네에서 태어난 양락은 코미디언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젊은 시절부터 깊은 고통에 직면했던 조용한 순간까지 다채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강인하고 자상한 여성 이수진과 1995년 결혼해 최민재와 최수민이라는 두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양락의 인생은 복잡한 교향곡으로 가장 큰 슬픔이 그를 형성했지만 그의 길을 밝혀주는 불꽃이기도 합니다. 최양락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가 겨우 19살이었을 때 어머니 김혜숙을 잃은 일이었습니다. 해숙은 양락의 정신적 지주로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3명의 동생을 홀로 키우는 근면한 여성이다. 그녀는 인천에 있는 작은 집에서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밤에는 바느질을 하는 등 쉬지 않고 일하며 자녀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락에게 어머니는 양육자일 뿐만 아니라 영감의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항상 그가 코미디언이 되는 꿈을 꾸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그의 미소가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고 말했고 그 말은 그의 삶의 지침 원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81년 해숙은 힘든 하루를 보낸 뒤 뇌졸중을 앓았고 양락이 그녀를 화나게 한 것에 대해 고맙다고 말하거나 사과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상실은 양락의 마음에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더 많이 돕지 않은 것, 친구들과 외출하라는 어머니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그녀 곁에 있지 못한 것에 대해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밤, 그는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어머니의 낡은 스웨터를 껴안고 눈물이 닿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이 고통은 그의 인생 내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조용한 그림자처럼 그가 가장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나타났습니다. 그는 종종 어머니를 꿈꾸며 어머니가 어린 시절처럼 미소 짓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모습을 보였지만 깨어났을 때 현실은 칼날과 같았습니다. 양락은 오랫동안 인천에 있는 옛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거리의 모퉁이와 골목길마다 어머니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슬픔은 또한 그가 더 나은 삶을 살고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가져다주고 어머니가 그에게 준 사명을 계속해 나가려는 동기가 됩니다. 최양락의 선수 생활은 눈부신 승리와 쓰라린 패배가 교차하는 극적인 여정이었으며 여러 차례 그의 노력은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양락은 어린 시절부터 희극을 좋아하여 종종 TV에 나오는 배우들을 따라하며 온 가족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코미디언이 되는 꿈을 좇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에게는 이 길이 많은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21살이던 1983년에 관객이 드문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초기 공연은 종종 비판을 받았는데 청중들은 그를 자연스럽지 않다 또는 너무 애쓴다고 불렀습니다. 양락은 매번 거절당할 때마다 어머니를 실망시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명 코미디언들의 공연을 보며 거울 앞에서 연습하며 밤늦게까지 대본을 쓰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양락의 노력은 1987년 KBS의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에 출연 초대를 받으면서 결실을 맺었다. 가난한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담은 그의 공연은 청중을 웃게 했고 금세 현상이 되었습니다. 양락은 단 몇 년 만에 특유의 미소와 친근한 스타일로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코미디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해피투게더부터 코미디 빅리그까지 다양한 TV쇼에 출연했고 웃음맨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1995년에는 최애 웃음 공장이라는 스탠드업 코미디 쇼를 시작했는데 이 쇼에서 그는 배우이자 감독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쇼는 10년 이상 방영되면서 한국 코미디의 상징이 되었고 백상예술대상에서 최우수 코미디언상을 포함한 수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양락의 경력은 좌절없이는 순탄치 않았다. 2002년에 그는 코미디언 그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영화계에 진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코미디 영화 서울 스마일의 모든 저축을 투자했는데 그 영화에는 자신이 쓴 글과 출연한 작품이 들어있다. 하지만 이 영화는 흥행에 참패했고 비평가들은 깊이가 부족하다, 억지스러운 웃음이라고 비판했다. 이 실패는 양락에게 돈을 잃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신감도 흔들렸다. 그는 어느 날 거의 텅 빈 영화관에 앉아 스크린에 나온 자신의 작품을 보면서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에 울었습니다. 대중은 그의 재능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공연 초대는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양락은 일부에서 과거의 코미디언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또 다른 좌절은 2010년에 찾아왔습니다. 양락은 가족의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하고자 강남에 식당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경험과 경쟁 시장이 부족해서 레스토랑은 단 18개월 만에 파산했고 그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빚을 갚기 위해 코미디 쇼부터 광고까지 밤낮으로 일해야 했고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미소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청구서 더미를 바라보며 가족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 울었습니다. 그 당시 양락은 마치 혼자 싸우는 것 같았고 어깨에 무거운 압박감이 얹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락은 실패를 자신의 정의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코미디계로 돌아와 작지만 진심이 담긴 행동에 집중했고 점차 청중의 사랑을 되찾았습니다. 2015년에 그는 최와 함께 웃자라는 온라인 쇼를 시작했는데 여기서 그는 인생의 교훈이 담긴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이 드라마는 크게 히트하지는 못했지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피곤한 다리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서는 것부터 시력이 흐려질 때까지 대본을 쓰는 것까지 그의 노력은 인내심의 증거입니다. 모든 눈물은 하나의 메모이고 모든 실패는 하나의 교훈이며 이 모든 것이 결코 노력을 멈추지 않는 한 남자의 경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최양락이 항상 갈망하는 성취는 단순히 명예나 돈이 아니라 기쁨을 가져다주고 유산을 남기는 능력입니다. 그는 경력을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을 웃게 할 뿐만 아니라 슬픔을 잊게 해주는 코미디언이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1990년 초연된 개그 콘서트의 물고기 장사꾼이라는 작품이다.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어머니 시절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이 작품은 유머러스할 뿐만 아니라 감동적이기도 하며 평범한 노동자들의 희생을 그린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상징적인 작품이 되었고 여러 번 공연되어 수백만 명의 청중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양락은 매번 공연할 때마다 어머니께 감사를 드리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양락은 또한 꿈을 가진 젊은이들, 특히 자신과 같이 어려운 환경의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데 열정적입니다. 2018년에는 해숙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을 설립해 예술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이 기금은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연기, 음악, 코미디를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양락은 수행자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를 받을 때마다 마치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미소 짓는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러한 업적은 큰 명성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지만 삶에 보답하려는 그의 헌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락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또 다른 성취는 예술에서의 진정성이다. 종종 이미지와 상업에 의해 지배되는 업계에서 그는 항상 마음에서 우러나온 코미디를 만드는데
확고부동했습니다. 2020년에 그는 자신의 실제 삶을 바탕으로 한 코믹 스토리를 선보이는 End of Day Laughter라는 무대 쇼를 시작했습니다. 이 쇼는 젊은 시청자의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비평가들은 그 진정성을 칭찬했습니다. 그는 한때 유행을 따르고 싶지 않지만 아이들인 민재와 수민이가 보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공연을 남기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직함은 때때로 상업적 기회를 잃게 만들었지만 그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도록 하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양락의 가장 큰 업적은 비록 그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그는 수년 동안 자신의 실패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았고 어머니를 실망시켰다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62세가 되어서야 그는 인생이 직선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흉터는 강인함의 증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는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어려웠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또한 헌신적인 아버지가 되어 민재와 수민과 놀면서 그들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자신의 모든 결점과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남기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최양락의 사랑과 결혼은 기쁨과 깊은 슬픔이 뒤섞인 다채로운 장이다. 그는 1993년 자선 행사에서 공연을 하면서 초등학교 교사인 이수진 씨를 만났다. 수지는 온화한 눈빛과 따뜻한 마음으로 양락에게 안식처를 찾은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다. 두 사람은 데이트를 시작했고 한강을 따라 걸으며 긴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고 꿈과 단순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지는 양락의 명성에 끌리지 않고 그의 진심과 그가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슬픔에 끌린다. 두 사람은 1995년 인천